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껏 참아온 세월, 그 많은 눈물, 그리고 용서의 결심마저 한순간 배신당하는 그 장면을 다시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실까요? 오늘 이 방송은 그 아픔을 견뎌온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가정을 위해 참아내고 자식들을 위해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리라 믿으며 마음속 상처를 꾹꾹 눌러왔던 분들.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젊은 시절 바람 핀 사람이 노후에는 정말 안 필까요? 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0세 여성 김영자 씨는 남편이 40 중반이던 시절 한 번의 외도를 저지른 뒤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자식들 생각에 결국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정말 떠날 거야. 그 말을 믿으며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60이 넘도록 잔잔한 세월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익숙한 이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 그 여자였어요. 놀랍게도 서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문자도 아니고 영상통화까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노후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줄을 못 끊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김 씨의 세월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 참아온 시간, 다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느냐는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겠어?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당신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가늠되십니까?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배반이고 존재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외도를 겪고 용서를 한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도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배반은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방송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나이 들어온 여러분이 그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히 짚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정말 변했는가? 나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기대만 변할 뿐이다. 그 말이 모두 진실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입니다. 이 방송이 그 기대에 지친 여러분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 노후에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이유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외도를 했던 사람이 노년기에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외로움, 자기 연민, 자존감 회복 욕구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남성 박기훈 씨는 20여 년 전 회사 동료와의 외도가 발각되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뒤 가족을 위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였고 아내가 받아줬기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의 아내 이정자 씨도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반성했기에 속은 쓰렸지만 가정을 위해 용서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은퇴 후 평온한 삶이 시작되었을 무렵
이정자 씨는 남편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카카오톡 친구가 예전 외도의 상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 정도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후 그들의 대화는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땐 참 좋았지. 이런 식의 감정 교류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도를 했던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를 확인할 때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감정의 단절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그때 느꼈던 설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그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외도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부부간 대화의 단절,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 이런 감정이 쌓일수록 과거에 인정받는 기억 혹은 설렘의 기억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예전에 외도했던 상대가 다시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의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과거의 감정을 완전히 정리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 과거의 그림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상 과거의 외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기억을 정리한 사람은 그에 따른 행동을 바꾸는 데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첫째, 자신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고 심리적 안정에 신경 씁니다. 셋째, 외부 이성과의 경계선을 스스로 분명히 그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감정을 단단히 확인하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실생활 예시와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젊은 시절 외도를 저질렀던 배우자를 노년에도 믿어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화의 방향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3살 여성 김아자 씨는 남편과 함께 정년 후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 남편은 김 씨 몰래 다른 여성과 잠시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그 일로 집안이 크게 흔들렸지만 김 씨는 결국 그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때는 눈물이 안 나는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지금 남편과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남편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이야 가슴이 뛰는 감정을 한번 느껴봐야 그게 삶이야. 그 말 한마디에 김아자 씨는 심장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상대의 감정의 방향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도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의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 감정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는 과거 외도에 대해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둘째, 그 사건을 말할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나요? 셋째,
배우자의 삶의 중심에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넷째, 상대가 최근 누군가와 유독 가까워졌다는 이상 징후가 있진 않나요? 다섯째, 가족보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나요? 이 5가지 질문에 2개 이상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과거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입니다. 혹시 그 사람을 여전히 의심하면서도 나이 들어 어디 가겠냐는 체념으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감정의 방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 직감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억누르지 마세요. 억지로 참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도의 상처는 세월이 흐른다고 자연히 아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한 부분이 갈라진 채 덧대어진 살로 간신히 이어져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언뜻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상처입니다. 그렇기에 노후에 이르러서야 그 오래전 외도의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충격은 젊은 시절보다도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더는 도망갈 시간도 없고 새로 시작할 기력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남성 이정호 씨는 과거 아내가 외도를 했지만 자식들과 부모님을 생각해 그 사실을 속으로만 삼키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자주 싸우고 대화도 줄어들며 아내가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을 때 그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처럼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번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정호 씨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상대방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기준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진짜 변했는지를 점검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이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 어떤 상처도 그것을 겪은 나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또다시 실망스럽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이 무너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감정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돌보는 첫걸음은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가요? 허탈한가요? 분노가 느껴지나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나는 이 감정을 그대로 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차분히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진짜 힘이 생깁니다. 한 상담자의 말처럼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되찾기 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배우자의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불안한 감정 속에 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그 선택이 이혼이든 함께 살아가는 것이든 그 결정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과 감정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헤어짐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감정이지만 실제로 그 선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내가 나이 들어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혹은 지금 와서 그 사람 없이 산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 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깊은 외로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69살 여성 정은자 씨는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 불안함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의 행동이 다시 수상해지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저에게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이 사람 없이 살아야 한다면 나는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런데 이대로 참는다면 내가 점점 말라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외로운 게 남편 없이 사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남편과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결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하면서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가? 둘째, 나에게 경제적, 정서적 독립성이 있는가? 셋째, 이혼 이후 내 삶을 지지해줄 인간관계망이 존재하는가? 넷째, 지금의 관계가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아니오가 더 많다면 여러분은 우선 내 안의 안정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예가 많다면 그 결정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역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생활하며 독립적인 공간을 지키는 부부도 있습니다. 주 1회 각자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정해 갈등을 예방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다시 살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새로운 부부의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고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삶의 전환 앞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치와 마음가짐에 대해 철학적인 통찰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두려운 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이별을 선택하는 일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건 그 모든 아픔을 겪고도 내가 나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고 무기력과 체념에 젖어버린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존재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도와 상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마지막 기준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과거를 지웠다고 해서 지금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과거의 그림자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갈 선택을 스스로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죄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 존재가 다시 쓰여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말을 삼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사람이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 못했는데 그 마음을 이제는 말로 꺼내보셔야 합니다. 글로 써보셔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상담자와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그 첫 걸음이 곧 여러분의 자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용서하려 애쓰는 분 또는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 인생을 다시 걷고자 하는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존엄한 삶을 선택하는 중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내면을 언어와 태도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의 내 감정과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이혼이든 동행이든 그 선택의 중심은 내가 나로서 평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함께 살아간다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은 과거의 연민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자신인가요? 이 방송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더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